네, 특이한 제목이죠. 호흡력이야말로 인생 최강의 무기이다 라는 제목인데,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좀 쇼킹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호흡이 지나치게 들이마시는 상태로 있대요. 그리고 평소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바로 숨이 차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래 숨이 쉽게 차오르는 운동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시 숨이 차는 것도 당연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호흡을 계속 들이마신 상태로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호흡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쉬는 호흡이 더 중요하다. 들어 마시는 것보다는 내쉴 때 2배 이상 해야 된다. 그리고 호흡은 단순히 호흡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 결림이 풀리지 않는다,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는 사람은 호흡할 때 동작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호흡으로 이런 것을 치료를 해야 된다. 우리는 재활 운동하면서 어떤 근육 치료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호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호흡이 바뀌지 않는 한 뼈의 방향이나 위치가 개선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격막이 요추를 잡아당기면 골반의 모양과 방향, 위치도 변한다. 이 변화는 대퇴골과 엉덩이 근육, 무릎에도 연쇄적으로 작용하는데 무릎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횡격막이라는 게 있는데 갈비뼈 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은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한대요. 그래서 이 횡격막이 무리하게 요추를 2만 번이나 계속 잡아당기면 허리에 통증이 오고 허리 밑에 있는 무릎에도 연쇄적으로 통증이 오게 된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복강내압, IAP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복강내압이 상승하면 몸이 안정된다. 즉 옛날 사람들은 단전을 단련하면 몸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피부 감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단전을 단련했는데 이것이 전문 용어로 하면 복강내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할 때 호흡근이라는 근육의 작동을 신경을 써야 되고 쪽으로 앉거나 기어가는 동작은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하면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호흡법, 이게 중요한데 호흡법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숨을 제대로 내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그 호랑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걷는 것은 호흡이 그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에 호흡법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어느샌가 아기 때는 그게 가능한데 커가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호흡의 문제다 전부. 호흡이 잘못되면 이렇게 보상적 호흡을 하는데 이 어깨로 호흡하는 어깨가 들썩이면 어깨가 예를 들어 2만 번 들썩인다고 하면 어깨에 다 반드시 무리가 오고 혹은 거북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휴대폰 사용으로 이 목에 힘들어지면 목에 이상이 오고 입을 해 벌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가슴으로 호흡하게 되면 가슴 부분에 또 흉곽에 이상이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얕은 호흡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긴장해서 짧아진 상태로 호흡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횡격막은 갈비뼈 아래에 이렇게 아치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 숨을 들이마실 때 평평한 상태가 되고 숨을 충분히 내쉬지 않으면 이 평평한 상태가 지속돼서 우리가 호흡을 곤란하게 된다. 그리고 자꾸 잦은 호흡, 짧은 호흡을 하면 이 횡격막이 충분히 이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가장 좋은 호흡법은 그럼 뭐냐? 이 저자는 절구통 호흡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 밑에 배와 흉곽을 동시에 절구통 모양으로 이렇게 부풀렸다가 수축하고 이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비뼈 밑에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도록 하면 거기에 그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면 자동적으로 이 절구통의 모양이 된다.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옆에 있는 그 IAP가 이제 중요한데 쉽게 말해서 360도 팽창시키는 것이다.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옆구리에 대고 이 옆구리가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횡격막이 쑥 부풀려지면서 다시 내쉴 때는 다시 수축하고 이때 수축하는 자세가
이 갈비뼈가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몸을 약간 움츠려주고 약간 새우등 자세를 취해주는 게 더 좋다. 우리가 수영할 때 어떤 그 새우등 자세를 많이 요구를 하죠. 특히 배영할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갈비뼈가 오므라들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바람직한 호흡법이 된다. 수영을 통해서 하는 호흡법이 제일 좀 바람직한 것 같아요. 수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짧게 들어 마실 때 이 깊숙이, 그러니까 IAP가 움직일 수 있게, 복강 내압이 움직일 수 있게 허리에 올린 이 갈비뼈와 이 배 사이가 부풀릴 수 있게 여기에 신경을 써서 들어 마시고, 내쉴 때는 길게 내쉬면서 이 갈비뼈가 이렇게 수축되는, 그래서 약간 새우등 자세를 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푹 들어오는,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호흡에서는 좋지 않은 자세다. 호흡에서 좋은 자세는 오히려 가슴을 오므리는 새우등 자세가 더 좋다고 저자는 얘기해요. 그래서 숨을 한번 크게 빨리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는 가슴을 오므리면서 해야 갈비뼈가 수축되고 다시 이제 갈비뼈를 열어주고, 그러니까 갈비뼈를 열어주면서 횡격막까지 숨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걸 느끼는 거는 사실 힘드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 횡격막에 느낌을 주고 이 횡격막을 부풀린다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절구통 호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기모노를 얘기하면서 기모노의 끼는 배에 맞추도록 메어야 한다. 근데 이렇게 배에 맞춰 매면은 복강 내압을 높인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주 호흡에 이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서 백강 내압이 높아지면 척추가 안정되고 걸음걸이도 안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기모노를 입고 있는 예쁜 여자를 보고 줄곧 기모노를 입고 있는 데다 일본 무용을 하면서 호흡을 바르게 해왔기 때문에 목덜미가 매끈하게 유지되는군요 라고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권했더니만은 아주 그 술집의 그 서비스가 술 한 잔 더 받고 아주 좋았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실제로 뭐냐면 숨을 들이쉴 때 목 근육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주름이 없는 매끈한 목덜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상호흡으로서 자꾸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목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횡격막에 부담이 생겨서 상당히 좀 무리하고, 그렇게 되면 목이 자꾸 주름이 생긴다. 이 텔레비전을 보면 외모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프로 아나운서도 목덜미에 주름이 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본다. 저도 이제 목덜미에 주름이 좀 있는데 이걸 한번 고쳐야 되겠네요. 이 책의 목적은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제 아기 때의 호흡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하는 것도 이 런지라는 동작이 있죠. 그러니까 한쪽 무릎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는 런지라는 트레이닝도, 그리고 스쿼트 동작도 모두 아기의 동작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체간 트레이닝, 체간이라는 것은 몸의 그 줄기죠. 몸의 줄기 트레이닝으로 소개되는 대표적인 운동 중 사이드 플랭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측면으로 누워서 아래쪽 팔꿈치와 다리로 몸을 지탱하면서 체간과 골반을 들어 올리는 운동인데, 이 체간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이 사이드 플랭크 역시 아기가 위를 쳐다보는 상태부터 시작해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네 발로 기어들 때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자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PRI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Postal Restoration Institute, 그러니까 이제 자세 회복 교육 기관인데, 이게 네브래스카 주에 있는 자세를 회복시키기 위한 연구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발표했는데, 인간의 몸은 기본적으로 좌우가 비대칭이다. 따라서 자세와 여러 관절에 이어진 근육 사슬의 편중이 일어나 전신 운동과 보행, 호흡, 휴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좌우가 완전히 이제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할 때 좌로 3번 하면 우로 3번 하고 이런 걸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PRI 교육기관에서는 아니다, 좌우가 틀리다는 거죠. 그 예로 이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면
오른쪽 폐는 세 조각인데 왼쪽 폐는 이제 두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심장은 왼쪽, 간은 오른쪽에 있고, 더 큰 것들이 전부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폐도 세 조각이고, 그러니까 모두 큰 것이 세 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왼쪽에 조금 치중을 해서 뭐 움직여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행격막도 요추에 붙어서 요추를 잡아당기는 작용을 하는데, 이 행격막은 요추의 좌우에 붙어 있는데 특히 오른쪽에 깊숙하게 붙어 있다. 당연히 요추의 상하 근육 연쇄 작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체의 구조적 좌우 비대칭에 따라 사람은 우측이 비교적 호흡하기 쉽고 더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다. 또 인간은 신경면에서도 좌우 비대칭이다. 좌뇌의 운동야, 손과 팔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부위. 좌뇌 운동야를 잘 사용하기 때문에 몸의 우측이 사용하기 좋다. 사람에 따라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몸의 우측이 사용하기 쉽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측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쉬는 자세를 보면 오른쪽으로 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대요. 오른쪽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때도 왼쪽으로 자면 이제 더 낫다 그러죠. 오른쪽으로 자면 이제 더 눌린다는 거죠. 오른쪽이 안 그래도 무거운데, 그래서 좌우 균형을 맞춰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 책은 우리가 호흡을 안정시키면 몸이 부조화되는 거라든가 특히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호흡이 안정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고 이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을 바꾸고 이 IAP 호흡, 복강, 내강을 단련시키는 호흡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IAP에 손을 얹고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호흡은 힘 있는 목소리 하고도 아주 관련이 많다. 우리가 숨을 충분히 들이마셔야 좋은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행경막이 평평해지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반대로 숨을 내쉴 때 행경막이 올라오면서 약간 그 솔 이상의 고음을 내는데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완전히 내쉬어야 행경막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내보내는 공기의 압력이 높아져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 호흡이 우리가 내는 목소리하고도 아주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경막을 항상 이렇게 올린 상태가 된다면 이렇게 아치형으로 행경막이 들락하면 숨을 내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숨을 내쉴 때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악기를 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악기, 예를 들어 트럼본은 숨을 내쉬면서 연주를 하는 것이므로 이게 더 이해가 여기 빠르대요. 숨을 내쉬고 충분히 내쉴 때, 이때 이 신체의 모든 균형을 갖추게 되면 소리 내는 게 훨씬 더 좋아지고, 피아노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피아노 연주 사실 손으로 하지만은 이 호흡이 더 중요하다. 이 연주할 때 이 호흡을 내쉬면서 안정을 취해줘야, 이 전신의 어떤 균형을 취해줘야 더 우아한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 제목만큼이나 굉장히 흥미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